유시민이 던진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이 사실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모르면서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을 마주할 용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 살아놓고 나서야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합니다. 돈을 벌었는가? 가족을 잘 부양했는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도달했는가? 이런 것들은 물으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외면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 그것이었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나 일하고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잠들고 다시 아침이 오면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질문을 잃어갑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정말로 이것이 나의 선택인지를 묻지 않게 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마치 인생의 필수 항목인 양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 위를 걸어갑니다. 때론 행복해하면서, 때론 의심하면서,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걸어갑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를 얻습니다. 직장, 급여, 가정, 사회적 지위. 하지만 뭔가를 잃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만의 결정권,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억.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책임감 있는 삶, 현실적인 삶이라고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정말로 내 것이었는가? 내가 선택한 삶인가 아니면 주어진 삶 위를 버티고만 있는 건가? 다시 태어난다면 같은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호사스럽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한데 무슨 자신의 꿈이니 자아실현이니 하느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자위해 왔던 것은 아닐까요? 인문학자이자 사상가인 유시민이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의 정답 같은 목적이 있기는 한가? 아니면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걸어갑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군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년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나요? 아마 현재보다 훨씬 큰 꿈, 훨씬 자유로운 꿈이었을 겁니다. 뭔가를 바꾸고 싶었고,
뭔가를 이루고 싶었고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현실은 꿈보다 단단했고 책임은 예상보다 무거웠고 남들의 기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렇게 꿈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지막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남이 정해준 길 위를 걸으면서도 나는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다운 삶이란 남과 다른 선택을 하고 사회의 기준에 저항하고 타인과 충돌할 각오를 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길을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한 꿈들, 외면한 질문들, 무시해버린 목소리들, 그것들을 다시 마주하기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이 정말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 마치 이것들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얻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들은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부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유시민이 우리에게 묻는 핵심입니다.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가치와 기준이 당신을 대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관습, 광고와 미디어의 속삭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어디론가 밀어갑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말입니다. 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떠날 것인가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은 먼 일이라고,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삶, 견딘 삶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버티는 삶이 아닌 선택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어진 삶이 아닌 자신이 만드는 삶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아직은 그 질문에 답할 차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만으로도 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조용한 일입니다. 남들의 박수가 없고 세상의 인정도 없지만 자신의 양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입니다. 유시민이 반복해서 강조해 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애쓰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곧 삶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해답은 거창한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큰 돈을 버는 방법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전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솔직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 내 양심 앞에서, 내 이성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잣대로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미디어가 말하는 성공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누군가의 선택을 따라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에 책임지는 태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남의 탓이 아닌 자신의 결정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자유로운지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변경권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의미입니다. 많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거창한 것만 추구합니다. 대기업, 유명한 직책, 눈에 띄는 성과. 하지만 의미는 반드시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작게라도 실천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 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동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해져 갑니다. 대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줄 아는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떠올릴 때 비로소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가 보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얻으려던 것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집착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얼굴로 그날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후회 속에서 아니면 평온함 속에서, 자책하며 아니면 감사하며. 당신이 오늘 어떻게 사는지는 그날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마지막 순간의 느낌을 만들어갑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도 많을 겁니다.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더 용감했다면, 더 진실했다면 하는 생각들. 하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들,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어제까지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내 기준으로 살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오직 시작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올린 모든 질문들이 이제 새로운 빛 속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아직도 답이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천천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진정한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남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작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오직 당신 안에만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얼굴이 되어 갈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질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정직해질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입니다. 남이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본다고 느끼는 삶.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 밤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이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손. 그 손이 누군가의 손과 만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같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연대 속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답을 천천히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